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왔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다가구는 아닙니다. 다중주택입니다. 봉천동 900-15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57평, 건물 면적은 162평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가가 23억 5천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된 금액인 18억 8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2호선 봉천역까지 500m,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 7분 거리, 400m 거리 신봉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봉천, 두산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뒤편에는 이제 3단지가 있는데 560세대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서 한 26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가구와 빌라만 있는 것보다는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의시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올라올 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서울이란 지역 자체가 언덕 있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신축이잖아요. 되게 깨끗하고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입구인데요.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쓰레기도 굉장히 많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 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또 세입자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반지하가 있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이런 게 있네요. 전세 피해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수신기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또 CCTV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변에 구축 주택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101호부터 105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103호, 104호. 그리고 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보일러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열려 있는, 그런데 이 밑에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럼 잠겨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102호가 잠겨 있기 때문에 102호는 확실하게 공실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법원에서 지금 뭔가 왔는데 21일 날 재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떼시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안 살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지금 뭐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도 아마 거주를 안 하실 것 같다. 친구를 내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비공 2호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하를 1층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1층, 근데 이제 여기는 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1호, 5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도 아마도 호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 아까 밑에는 도시가스가 있었잖아요. 이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여기를 열어보면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개 호실로 다 원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길에 보면은 우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우산을 굳이 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 5개, 6개씩 이렇게 두신 거 보니까 우산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이네요. 와, 여기는 뭐 개인 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도시가스가 다 열려 있어요. 2층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인데요. 여기 이제 호수로는 405호로 돼 있어요. 지하층부터 3층까지 총 몇 개 호실이었죠? 5 사이. 그렇죠. 20개 호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원룸으로 20개 호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 하나 더 한번 보시죠. 여기 주인 세대인가요? 주인 세대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보통 이 계단 올라가서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철창을 다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도 괜찮나요? 사실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일반 건축물이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소방이에요. 화재가 나게 되면 옥상으로 좀 대피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실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만약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거는 철수를 해야 대출이 나는 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대출을 안 해주지는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방 하나가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계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지금 계단이라는 거는 내부에 지금 계단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죠. 그럼 이 내부에 아마 복층 따로 있을 거다. 아마 다락이 하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호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단 청소 방문일지 이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5월달에서 끊겼거든요. 5월까지 체크돼 있었다라는 건 작년 5월까지 관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나가보시죠. 들어가서 도시가스랑 이런 걸 가지고 또 확인을 했었는데, 또 여기 보면 전기 계량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기 계량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또 공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단전이라고 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단전이 지금 2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중 주방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가구랑 다르게. 네, 시설이 있으면 안 되죠. 기준이 되게 애매합니다. 이건 또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가 없고 싱크대만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환풍기가 있죠. 환풍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시설이 있다는, 그렇게 또 인정하는 곳들은 환풍기를 또 없앱니다. 그래서 싱크대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만 두는, 이렇게 좀 비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싱크대 자체도 시설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싱크대 대신에 그 세면대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컵은 내가 닦을,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싱크대는 있는데 하이라이트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지금 현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21개 호실입니다. 지하 1층에 5개 호실이 있고 1층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도 2개 호실이거든요. 근데 현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원룸으로 해가지고 5개 호실로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층도 다중주택 5개 호실, 3층도 다중주택 5개 호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해서 다락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반 건축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에 사세요? 네, 여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사세요? 아, 그래요? 따로 신고를 하신 게 없으신가요, 법원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법원에 가고 계신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상을 받아야 돼, 주인한테. 네. 저는 나가야 되고. 네네네. 이게 경매로 네네네. 제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도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걸 신고를 해놔야,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걸 해놔야 제 만기일에 주인이 보증금을 못 은행에서도 처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이렇게 서류가 오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오셔가지고 배당 일단 신청을 하라고.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따로 신청을 안 하신. 차로 네. 생겼던 거는 작년 12월이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살고 계셨던 임차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배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거기 호실만 딱 안 눌렀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호실 임차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입도 굉장히 좀 빠르신 분이었었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지 않으셨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분이 지방 출장이라든지 해외에 출장 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크게 인지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이게 법원에서 경매 관련해가지고 등기가 왔었을 때 이게 취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당 요구를 따로 하지 않고 집주인이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구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차 보증금만 한 18억 8천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채권액이 한 11억 정도 되니까 약 30억 정도의 채권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는 23억 5천이거든요. 굉장히 좀 과하게 지금 전세 세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주변에 호가가 비슷한 물건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대지가 37평, 연면적 지금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나눠보면 4,877만 원이거든요.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57평이니까 50평을 단순하게 저희가 곱하게 되면 한 27억 8천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임장 오셔가지고 부동산에 들려보셔가지고 매도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개 1.5룸 다락방이 지금 한 7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었을 때 월세는 한 87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8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그 건물 감정가를 보게 되면 토지 가격만 16억 4천입니다. 지금 만약에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토지 정도 수준으로 건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일자는 4월 9일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 임장 와 보시고 주변에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